뉴욕시가 서류 미비자를 포함한 모든 뉴욕 시민이 가입할 수 있는 건강보험 플랜 NYC 케어를 발표했습니다. 뉴욕 한인들이 뉴욕주 의회에 3월 1일을 유관순 열사의 업적을 기리는 3.1 운동의 날로 제정하는 결의안 통과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장기화로 치닫고 있는 정부의 셧다운에 결국 공무원들이 이번 주 봉급을 받지 못하게 되자 이들을 고객으로 하는 지역 경제인들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뉴욕 일원의 대상포진 예방 백신이 크게 부족해 비상이 걸렸습니다. 연방정부 셧다운으로 지연이 우려된 올해 소득세 신고 접수가 이달 28일부터 시작됩니다. 황금돼지해인 2019년 기해년에도 한인 동포 여러분 가정에 만복이 가득하시기를 뉴 밀레니엄 뱅크 임직원 모두가 기원드립니다. Member of FDIC and Equal Housing Lender.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9일 수요일 KBTV 9시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뉴욕시가 서류 미비자를 포함한 모든 뉴욕 시민이 가입할 수 있는 건강보험 플랜 NYC 케어를 발표했습니다. 자세한 소식을 양준화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뉴욕시가 모든 뉴요커에게 건강보험을 제공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Healthcare is a human right. In this city, we're going to make that a reality. In this city, we're taking that ideal and putting it into practice. From this moment on in New York City, everyone is guaranteed the right to healthcare. 뉴욕시는 NYC 케어를 통해 현재 건강보험이 없는 60만여 명의 뉴요커들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NYC 케어의 보험료는 누구나 가입할 수 있을 만큼 저렴하게 책정될 것이라고 밝혔으나 아직 구체적인 세부 사항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대상은 비싼 비용 때문에 보험에 가입하지 못하고 있는 젊은 세대와 신분상의 이유로 가입을 거절당하는 서류 미비자 등입니다. 향후 NYC 케어가 시작되면 현재 메디케어 또는 메디케이드 혜택을 받거나 뉴욕주 마켓플레이스를 통해 건강보험을 가입한 뉴요커들도 메트로 플러스를 이용해 시정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가입이 거부되거나 마켓플레이스의 건강보험료를 감당할 수 없는 저소득층은 NYC 케어로 혜택을 받게 됩니다. NYC 케어가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해마다 1억 달러가 필요할 것으로 추산됩니다. 드볼라지오 시장은 뉴욕시 공중보건 예산에서 이 비용을 충당할 방침입니다. KBTV 뉴스 양준하입니다. 뉴욕 한인들이 뉴욕주 의회에 3월 1일을 유관순 열사의 업적을 기리는 3.1 운동의 날로 제정하는 결의안 통과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김일관 기자가 보도합니다. 플러싱 타운홀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김민선 뉴욕 한인회장은 주민 80명이 서명한 3.1 운동의 날 결의안 통과 촉구 서한을 란 킴 뉴욕주 하원의원과 존 리오 뉴욕주 상원의원에게 전달했습니다. 뉴욕 한인회는 본래 3월 1일을 유관순의 날로 제정할 것을 요청했으나 뉴욕주 상원은 특정 인물에 대한 기념일을 제정하지 않는다는 답변에 3.1 운동의 날로 문구를 바꿔 결의안 통과를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뉴욕주 상하원을 잘 폐쇄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요청드리는 서한을 만들었고 여기 계신 분들께서 이렇게 서명을 해주셨습니다. 이것을 우리 잔루 의원님과 란킴 의원님께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날 전달식에 앞서 한인사회에서는 결의안 통과를 저지하기 위한 일본 측의 방해가 있다는 우려가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결의안을 발의한 란킴 의원은 결의안에 대해 우려를 표하는 전화 문의가 몇 건 있었으나 이번 결의안은 인권 이슈로 한국 대 일본의 편가르기를 위한 문제가 아니다라며 결의안이 무난히 통과될 것이라고 자신했습니다. 뉴욕 한인회는 결의안이 표결에 붙여지는 오는 15일 뉴욕 뉴저지 일대 한인들과 함께 주 의회를 방문할 계획입니다. 유관순! 만세! 만세! KBTV 뉴스 김일강입니다. 플러싱 유니온 스트리트의 소상인들이 뉴욕시의 간판과 차양 설치와 관련된 구식 조례안을 개정하라고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지역 소상인들과 아시안 아메리칸 연맹, 피터구 시의원 등은 플러싱 유니온 상가 앞에서 집회를 열고 최근 뉴욕시의 잦은 간판 점검과 티켓 발부로 불안해진 소상인들이 결국 상가 간판을 모두 철거해야 했다고 밝히고
새로운 어닝 조례안이 꼭 통과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시의회 표결에 붙여질 조례안은 뉴욕시 빌딩국이 앞으로 2년간 간판 관련 티켓을 발부하지 않고 이미 받은 티켓에 대한 벌금을 면제해주고 간판 설치 시 주의사항과 관련 법규에 대한 교육을 하고 현행법을 재검토하는 태스크포스를 출범할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 조례안이 통과될 경우 이미 상점 간판과 관련된 티켓을 발부받은 상인들은 벌금을 내지 않아도 되며 이미 간판을 제거한 상인은 새로운 간판 설치 비용을 할인받을 수 있게 됩니다. 장기화로 치닫고 있는 정부의 셧다운에 결국 공무원들이 이번 주 봉급을 받지 못하게 되자 이들을 고객으로 하는 지역 경제인들이 울상을 짓고 있습니다. 보도에 양준화 기자입니다. 압둘 카리미는 하루 종일 고객들을 기다리는데 지쳐 있습니다. 그는 정부 빌딩 근처에 아침을 제공하는 카트에서 10년째 모든 생활비를 걸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무원들이 아예 출근하지 않거나 일하더라도 이번 주 무급여가 확실해지면서 그의 수입은 40%가 감소했습니다. 카리미는 자신의 가족을 위한 음식 마련과 월세 마련이 힘들어지면서 한숨을 쉬고 있습니다. 혹시나 하고 만들어놓은 아침빵들은 팔리지 않은 채 쓰레기통에 들어가야 합니다. 이건 빵이 아닌 돈을 버리는 일이라고 말하면서 3주 가까이 셧다운이 길어지면서 이젠 걱정을 넘어서 분노가 치밀어 오른다고 말합니다. 카리미는 정치가들이 줄다리기를 하는 동안 자신과 같은 하루벌이 인생들은 직격탄을 맞으면서 조속한 해결을 그저 바라볼 수밖에 없는 현실에 내일을 염려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KBTV 뉴스 양준하입니다. 한인들이 이끄는 실명을 막는 국제구호기구인 비전케어 USA가 제3회 사랑의 무료 개안수술 아이캠프에서 무료 진료를 받은 환자들 가운데 오늘 2명이 먼저 무료로 백내장 수술을 받았습니다. 이 소식 양준화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지난해 11월 100여 명의 환자들에게 무료 진료를 실시했던 비전케어 USA는 환자들 중 경제적으로 어려운 백내장 수술이 필요한 5명을 선발, 오늘 뉴저지 성모안과에서 먼저 2명의 환자에게 무료 백내장 수술을 제공했습니다. 앞으로 한 3명이나 4명 정도 더 그때 선택된 분들을 위해서 이제 우리가 또 다른 날짜를 잡아서 또 해드릴 계획이고요. 그 비전케어는 앞으로 계속 우리 한인 사회를 위해서 매년간 이렇게 사회에 봉사를 할 계획입니다. 한국인 및 미주 한인들이 38개국에서 눈 건강을 위해 이끌어가고 있는 비전케어 USA는 17년 동안 289회가 넘는 무료 아이 캠프를 통해 16만 3,159명이 넘는 환자들을 검사, 진료하고 치료했으며 자원봉사자들의 헌신과 개인과 기업들의 기부를 통해 2만 4,019회가 넘는 백내장 수술을 하여 수백만 불에 달하는 봉사를 실천해 왔습니다.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왜냐면 저도 어차피 해야 할 수술이었고 상태가 너무 갑자기 안 좋아져가지고 많이 안 보이는 상태였는데 이런 갑자기 기회가 생겨서. 이번 제3회 사랑의 무료 개안수술 아이캠프 행사에는 6명의 안과 의사들과 15명의 자원봉사자들이 참여했습니다. KBTV 뉴스 양준하입니다. 뉴욕 일원의 대상포진 예방 백신이 크게 부족해 비상이 걸렸습니다. 연방질병예방통제센터는 최근 대상포진 예방접종약 싱그릭스를 찾는 수가 크게 늘면서 공급이 수요를 못 따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 찰스 슈머 연방상원의원은 연방정부 셧다운이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장애물이 되고 있다며 현재 CDC는 전체 인력 중 10%만이 가동되고 있어 비상시 제약회사들과 조율하는 업무 등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대상포진은 면역력이 약한 성인이 걸릴 경우 사망에 이르기까지 하는 등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고 고령자일수록 위험한 질병입니다. 연방질병예방통제센터는 50세 이상 건강한 성인은 대상포진 예방접종을 받을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연방정부 셧다운으로 지연이 우려된 올해 소득세 신고 접수가 이달 28일부터 시작됩니다. 국세청은 오는 28일부터 전자 또는 우편을 통한 소득세 신고를 접수하며 마감은 오는 4월 15일이라고 밝혔습니다. 2018년의 소득세 신고 접수 시작일이 1월 29일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작년과 거의 비슷한 상황입니다.
재무부의 요청에 따라 백악관 예산관리국이 관련 법을 검토한 결과 정부 셧다운 기간에도 IRS가 세금 환급을 진행할 수 있다는 결론이 났다고 IRS는 전했습니다. 이에 따라 IRS는 셧다운 동안 강제로 무급 휴가를 떠났던 세금 환급 관련 인력을 업무에 복귀시키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접수 후 세금 환급을 받을 수 있는 가능 기간이나 환급 시작일은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한편 뉴저지주는 세금 환급이 오는 3월 1일부터 시작될 전망이라고 밝혔습니다. 사기 방지를 위한 정부 검토를 위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특히 우편 방식으로 세금 보고를 하는 사람은 세금 환급이 완전히 처리될 때까지 약 12주 정도 소요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미국 민주당 소속의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은 8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대국민 연설에 대해 미국인을 인질로 삼고 위기를 만들어내는 일을 그만두라고 반격했습니다. 보도에 양준화 기자입니다. 펠로시 하원 의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대국민 TV 연설을 통해 장벽 건설 예산의 필요성을 강조한 직후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와 함께 낸 TV 논평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은 정부를 다시 열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후 9시부터 전국에 생중계된 대국민 TV 연설에서 멕시코 국경의 위기가 커지고 있다며 57억 달러 규모의 장벽 건설 예산이 필요하다고 의회에 거듭 촉구했습니다. 또 불법 이민자들에 의해 살해된 미국인을 언급하며 의회가 제 역할을 할 때까지 얼마나 더 많은 미국인이 피를 흘려야 하느냐고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펠로시 하원 의장은 잘못된 정보로 가득 찼고 심지어 악의적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의 집착은 미국의 납세자들이 효과도 없는 장벽에 수십억 달러를 낭비하도록 강요하고 있다고 혹평했습니다. 척 슈머 원내대표도 트럼프 대통령이 사실이 아닌 두려움에 호소했다며 수백만 명의 미국인을 지렛대로 삼아서는 안 되고 미국의 상징은 30피트의 장벽이 아니라 자유의 여신상이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샌더스 의원도 현실은 국경 위기가 없다는 것이다. 진짜 위기는 셧다운 때문에 연방 공무원 80만 명이 어떻게 담보대출금을 갚을지, 학비 융자금과 기름값, 식비를 어떻게 할지 모른다는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KBTV 뉴스 양준하입니다. 미 국민들의 암 사망률이 25년 만에 하향 곡선을 나타냈습니다. 금연자들의 수가 늘어나고 조기 발견과 조기 치료가 암 사망률 저하의 주 원인으로 밝혀졌습니다. 미 암협회는 하지만 과체중으로 인한 암 사망 건수는 증가했으며 전립선 암 사망 건수도 줄어들지 않고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암으로 인한 사망은 여전히 미국에서 두 번째 사망 원인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미 암협회는 올해 약 170만 명의 새로운 암 환자 발생과 약 60만 명이 암으로 사망할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한편 미국인의 암으로 인한 사망자 중 폐암이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25년 만에 암 사망률의 저하는 무엇보다 조기 발견과 조기 치료의 중요성을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사건 사고입니다. 시카고에서 살인 혐의 도망자와 검문하는 여성 경찰인 브리안나 테데스코 간에 벌어진 치명적인 총격전 동영상이 공개됐습니다. 시카고 경찰이 7일 공개한 동영상에 따르면 여성 경찰 테데스코는 지난해 7월 26일 길가에 주차된 차량으로 다가가 운전자인 케네스 마르텔에게 신분증 제시를 요구합니다. 그러자 마르텔은 신분증 대신 가짜 이름이 적힌 종이 쪽지를 건네줍니다. 경찰이 이름을 확인하는 순간 마르텔은 경찰의 총을 빼앗아 그녀의 얼굴을 겨누었으며 두 사람은 총을 빼앗기 위해 격렬한 싸움을 벌였습니다. 그 순간 동료 경찰이 달려와 마르텔을 사살했습니다. 마르텔은 펜실베니아주에서 경찰의 수배를 받고 있는 살인사건 용의자였습니다. 딘 스켈로스 전 뉴욕주 상원의장 부자가 드디어 교도소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재임 중 대가성 뇌물을 받아 부패 등의 혐의로 기소돼 실형이 선고된 딘과 아담 스켈로스 부자는 8일 각각 4년여의 형기를 시작했습니다. 올해 나이 70인 딘 스켈로스는 이날 오전 9시 롱아일랜드 락빌 센터 자택을 나와 뉴욕주 오티스빌의 연방교도소로 향했습니다. 올해 36살인 아들 아담은 캐너티컷주 댄버리의 연방교도소에서 수감 생활을 합니다. 이들 부자는 지난해 10월 맨하튼 연방법원에서 열린 최종 공판에서 각각 4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브롱스 지역 6층 아파트 창문을 통해 유아를 떨어뜨린 정신질환자인 테니샤 피어런에게 실형이 구형됐습니다. 브롱스 지방검찰청은 8일 30살의 테니샤 피어런에게 2급 과실치사 죄를 적용해 40개월에서 최고 10년형을 구형했습니다. 피어런은 2015년 10월 6층 아파트 창문에서 6개월 된 딸 자닐라 로렌스를 떨어뜨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피어런은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으며 체포 당시 하나님, 사탄 등을 찾고 종말이 왔다며 비명을 지르고 있었습니다. 지난 1일부터 재외국민이 한국 내 부동산 등기 신청 시 처분 위임장에 인감 증명을 첨부하는 대신 재외공간의 인증을 받아 제출이 가능해졌습니다. 또한 오는 3월부터는 미국에서도 온라인을 통해 재외국민등록부 등본을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민권센터와 토비앤 스타비스키 뉴욕주 상원의원, 마크 웨프린 뉴욕주 하원의원 등은 올해 새로 시작된 주의회 회기 중 입법화를 추진해야 할 가장 중요한 현안은 서류 미비자 운전면허 합법화와 드림 액트 법안 통과라며 올해는 뉴욕주 이민자들이 권리를 확대하고 공정한 기회를 제공하는 가장 중요한 해가 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미 대학 입시에서 조기 전형의 비중과 인기가 갈수록 커지고 있는 가운데 부유층에 유리한 조기 전형의 비중이 높아지는 현상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교육 전문 매체 인사이드 하이어 에드는 올해 주요 명문대 조기 전형에 역대 최고 지원자가 몰렸지만 조기 전형의 경우 저소득층 지원자에 대한 고려가 없기 때문에 충분한 대입 준비를 할 수 있는 부유층 자녀들에게 유리한 점이 많다고 지적했습니다. 전국 50개 주를 대상으로 가족의 화목도와 건강 및 안전, 교육 및 아동보호 등의 순위를 각각 매겨 집계한 결과에 따르면 미네소타주가 총점 65.32점을 받아 가족이 살기 좋은 주 1위로 조사됐습니다. 뉴욕주는 총점 59.81점을 받아 6위에 올랐으며 뉴저지주도 58.98점으로 8위로 조사됐습니다. 반면 가족이 함께 살기 나쁜 주로는 뉴멕시코주가 31.69점으로 최하 점수를 받았습니다. 이어서 포커스인과 커뮤니티 브리핑이 이어집니다. 네, 오늘은 점점 더 길어지고 있는 연방 셧다운 사태에 대해서 시민참여센터의 김동찬 대표를 모시고 이야기 나누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이제 연방 셧다운 사태가 벌써 3주째 접어들어가고 있죠. 네. 네, 이제 그렇지만 이제 이 곳곳에서 미국 곳곳에서 이 현실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들이 일반 사람들한테는 그게 네. 어려움을 잘 인식하기는 힘들 수도 있고 또 근데 실제로 그런 어려운 상황에 있는 분들이 생길 겁니다. 네. 왜냐하면 돈은 없는데 이제 메디케이드 같은 경우 이제 돈이 나가야 되고 네. 푸드 스탬프 돈이 나와야 되는데 그게 점점 더 길어지면 네. 그 돈도 이제 못 나가는 거죠. 네, 그렇죠. 일단은, 실제 어떤 어려움들이 있는 지금은 각 지방 정부들이 죽을 지경입니다. 네. 왜냐하면 연방 정부가 관리하던 뭐 국립공원이라든지 예. 이런 것들을 어쩔 수 없이 지방 정부가 떠나서 쓰레기라도 청소하고 화장실 청소라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 돈은 연방 정부로부터 나중에 받을 수 있을지 없을지 알 수 없는 거고 단적인 예로 뉴욕시 같은 경우는 그 앨리스 아일랜드 같은 네. 있는 자유 여신상을 관리해 주는데 하루에 65,000달러씩 쓰고 있대요. 네. 그리고 또 고용주들이 이제 직원을 고용했을 때 네. E-Verify 하는 프로그램이 가동이 안 돼 갖고 네. 고용을 해야 되는지 네. 말아야 되는지 사람은 필요한데 네. 그걸 못 하고 있죠. 그리고 특히 이제 그 이민 판사들과 함께 일하는 서기들이 대거 무급 휴가로 네. 떠나버려 갖고 80만 건에서 100만 건이 지금 뒤로 밀려 있는 네. 상황이고 또 이러다가 또 배심원들과 국선 변호 또 보호 관찰 감시 등 주요 서비스들이 거의 네. 중단될 위기에 있고 네. 또 좀 있으면 이제 텍스 리턴이 이어지는데 네. 텍스 리턴을 늦게 받는다든지 네. 아니면 상당히 늦게 받는다든지 그런 네. 상황이 발생하고 있고 또 하나는 연방 정부하고 계약을 맺어서 납품하는 네. 회사들이 네. 큰일 난 거예요. 네. 납품을 해야 되는지 네. 납품하면 돈을 받을 수 있는지 네. 인데 문제는 예전에 셧다운 경험에서 이 기간 동안에 돈을 받지 않았던 사람들이 일도 안 하고 나중에 네. 한꺼번에 또 돈을 다 받아요. 그리고 네. 우리는
정부는 일도 안 시키고 나중에 네. 결국은 돈을 주는 이런 일이 발생을 하는 거죠. 가장 길었던 셧다운 사태가 1995년이었나요? 그때 클린턴 행정부였었죠. 그렇죠. 그때가 네. 14일인가 아마 네. 예, 그랬던 것. 지금은 그걸 넘어서고 있어요. 아니요, 제가 알기로는 21일이었던 아, 것 그랬나요? 같습니다. 네. 아하. 예. 그런 어려움이 있었군요. 예. 연방정부 셧다운은 왜 일어나는 것이고 또 뭐 때문에 연방정부 셧다운이 또 일어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알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예, 사실은 간단합니다. 과거 클린턴 정부나 오바마 정부 때는 예산안에 대해서 이건 깎아야 되고 이건 늘려야 되고 네. 하는 부분들을 의회하고 조정을 못해서 일어났는데 네. 지금은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멕시코 국경에다가 이 장벽을 쌓아야 된다. 네. 내 공약에서는 해야 되겠다 이런 거고 또 민주당이 장악한 하원에서는 한 푼도 못 준다. 네. 그게 그랬죠. 무슨 소용이 네. 있는데 네. 그래서 아니 50억 불을 써갖고 그 업자들에게만 공사비로서 좋은 일을 하지 그렇다고 들어오는 사람들을 막을 수 있느냐 못 막는다. 네. 오히려 지금 상황은 대통령이 반이민이라는 것들을 가지고 점점 자신의 목을 조이고 있는 뮬러 특검의 네. 러시안 게이트를 피하기 위해서 이슈의 주도권을 쥐기 위한 그런 걸로 지금 국내 정세를 위기감으로 만든다. 네. 좀 이렇게 보고 있는 쪽도 많이 있습니다. 네. 이 트럼프 대통령이 또 아주 제안을 하는 게 민주당 쪽에 철문으로 예. 네 하겠다고 그거를 건설하겠다고 그렇게 말을 한 적도 있어요. 민주당은 입장에서 보면은 이 철벽으로 하는 건 철벽으로 하나 뭘로 하나 상관없는 일 아니에요. 그렇죠. 절대 거기에는 동의하지 않겠다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멕시코하고 이웃 국가의 사이에 장벽을 쌓아서 해결될 문제는 네. 아니다. 다른 부분으로 이제 해결을 해야 된다. 이런 입장으로서 이제 민주당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네. 트럼프 대통령과 또 민주당의 갈등이 또 깊어진 상황에서 이게 민주당에서는 이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제안이 황당하다고 느껴질 수 있잖아요. 네네. 네, 그렇다면 이 민주당의 입장은 지금 어떤 거예요? 민주당은 한 푼도 못 준다. 네. 그리고 그 장벽을 건설한다고 해서 이걸 막을 수 있는 것도 네. 아니고 미국이 다른 방식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그 다른 방식이라는 게 어떤 방식을 말하는 거죠? 이제 뭐 그것은 사람들이 들어와서 합법적으로 일을 하고 돌아갈 수 있는 이런 구조들을 네. 이제 좀 만드는 게 필요하지 않겠는가. 그리고 당장 그 멕시코 국경이나 특히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에 네. 일할 농부들이 네. 추수를 할 때 되면 멕시코에서 건너가고 일을 하고 또 돌아가고 이런데 이런 것마저 다 막아버리니까 우리 경제에도 이제 치명상이 있는다. 네. 그러니까 이거는 장벽으로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다. 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이만 이제 1부 영화 마치고 내일 다시 2부에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민참여센터의 김동찬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환율과 증시 전해드립니다. 뉴욕과 뉴저지 날씨 전해드립니다. 오늘도 KBTV 뉴스9을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편안한 저녁 보내시기 바랍니다.
황금돼지해인 2019년 기해년에도 한인 동포 여러분 가정에 만복이 가득하시기를 뉴 밀레니엄 뱅크 임직원 모두가 기원드립니다. Member of FDIC and Equal Housing Lender.